목차가 이렇게 있고요. 네, 처음 이야기할 것은 이번 학기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 시작하자마자 어미쌤께 잔뜩 깨졌습니다. 저는 지난 학기 1학년 내내 무력하고 의욕없고 역할 맡은 모든 일들을 귀찮다고만 말하고 다녔습니다. 도서부 일하기 싫다고, 해외 이동 조사하기 싫다고, 생활하는 모든 일들에 투덜거리는 저를 어미쌤이 어르고 달래서 어찌어찌 부서로 돌아가게 하고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어미쌤한테 갔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당일날 드디어 어미쌤이 폭발하셨습니다. 어미쌤은 저의 나쁜 습관에 대해 쉬지 않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저에게 그런 습관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자주 말하고 다녔는지 그 정도로 심각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거의 1시간을 설교하시고 마지막으로 도서부 세부 기억을 쓰여서 추석 연휴 안에 보내라는 과제를 내주시고 끝이 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가는 동안 설교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글로 정리하며 그간 어미쌤을 힘들게 만든 것을 반성했습니다. 세부 계획을 세우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우선시로 해결했습니다. 대량의 책을 등록하고 이벤트를 다시 살려내려 했습니다. 초조함이 너무 앞서서 그런지 진행도 이상하게 하고 실수한 점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빠지는 학교 일정으로 인해 영화관을 한 번밖에 상영하지 못했고 우체국 편지도 많이 받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저의 가장 나쁜 습관 중 하나인 모든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 고치고 싶어 다른 부원들에게 최대한 일을 분배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확실히 일을 나누니 한결 편하고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학기가 거의 끝날 때쯤 세부 계획을 확인해보니 대부분의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올해 미숙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미쌤의 설교는 도서부를 넘어서 인턴십 수업에도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어떤 현장에 가면 좋을지 성현쌤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도 진로 찾기를 정해 준혁쌤과 면담을 하며 나의 성향, 재능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여름방학 때부터 저는 마사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들께 안마하는 걸 좋아했고 지금도 친구들이 피곤하다 하면 손을 주물러 주기도 하면서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또 뜸과 침에 대해 관심도 있습니다. 작년 준혁쌤이 진행하신 마음스터치 수업에서 뜸 뜨는 법을 배웠는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대체의학, 민간요법 등 자연적 치유법에도 흥미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야는 어디서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지 몰라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첫 번째 인턴십 탐방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11월 9일 서울서점 페어라는 행사에 자원봉사를 지원했는데 행사 주최자이자 책방인 대표이신 조진석 대표님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탐방 다녀오는 게 어떻겠냐고 성현쌤이 제안해 주셨습니다. 책방 이름을 10년차 독립서점을 운영 중이며 나와 우리라는 사회단체 활동도 하십니다. 행사 당일날 자원봉사로 일을 하고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책방 이름으로 자리를 옮겨 얘기를 나눴습니다. 대표님과 인터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처음에는 긴장되었지만 점점 즐거워졌습니다. 책방 이름을 나오고 나서 자리를 옮겨서 저녁 11시까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성격인데 이날은 처음 만난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대화하는 것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탐방은 성엽쌤께서 소개해 주신 자아누리라는 곳이었습니다. 자아누리 건강자립학교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는 서양의학 방식이 아닌 잘못된 식습관을 고쳐 스스로 몸을 건강해지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몸 공부 강의, 운동 프로그램 등 2주간의 워크숍을 통해 개개인이 만든 건강한 식습관을 교육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줍니다. 12월 2일 11시부터 1시까지 몸 공부 강의를 듣고 3시까지 운동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자아누리 김은숙 대표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표님은 네가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라는 말씀을 하셔 준비해온 형식적인 질문을 내려놓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따라 먹고 싶은 음식, 평소보다 땡기는 입맛은 필요한 영양분을 채우기 위해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하셨습니다.
금산관대학교는 교육과정이 자유롭고 좋긴 한데 건강에 대해서는 공부하는 것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저염식이나 다이어트가 아닌 지금 당장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인연인데 다음에는 정식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하루 참가했을 뿐인데 벌써 빠져든 것 같아 방학 때 워크숍을 다니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탐방은 김연경 한의사분을 찾아갔습니다. 김연경 한의사분은 저희 엄마 대학 동창으로 저도 딱 한 번 만나본 적이 없어 어려움 없이 섭외를 잡았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한의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침뜸은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먼저 한의사가 되는 법에 자세히 물었습니다. 일단 한의사는 6년제 대학원이나 4년제 한의학 전문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연경 한의사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한의대에 들어가 한의사가 되셨고 한 40대까지 열정만 있다면 한의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의사 직업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궁금증이 많이 풀렸습니다. 아직까지 한의사가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훗날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연경 한의사 선생님이 한의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인 허준의 동의보감책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라 하셔서 방학 때 읽어볼 생각입니다. 다음날 11월 3일은 네 번째 탐방으로 이항림 선생님의 아로마 테라피 워크숍을 들었습니다. 이항림 선생님은 트라우마 힐러, 스포츠 멘탈 코치 등등 여러 방면의 상담사 일을 하십니다. 또한 마사지를 통해 몸의 치유 효과를 직접 느끼게 하고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여러 진행합니다. 워크숍에서는 2인 1조로 짝을 지어 아로마 터치 마사지를 했습니다. 저는 평소 마사지를 해주는 입장이지 받는 적은 거의 없어 되게 긴장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차갑던 손이 오일로 계속 터치하면서 향과 함께 열기가 전해져와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터치를 하고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를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너무 졸음이가 반쯤 정신을 놓고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반대로 제가 마사지를 하려고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손이 떨렸습니다. 곧 일정한 숨소리가 들리고 나서는 안심하고 마사지를 계속했습니다. 워크숍을 통해 마사지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꼭 배우겠다는 확신도 생겼습니다. 저는 원래 경락 마사지를 배우고 싶었는데 아로마 테라피를 경험해보니 모든 종류의 마사지를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향림 선생님이 마사지를 하시는 향기숲 힐링 프렌즈라는 곳에 인턴십 현장을 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기 인턴십 탐방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의 즐거움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이 무서워 말도 잘 못했는데 인턴십을 꼭 가고 말겠다는 의지 하나로 3번의 탐방을 한 번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과 3번 던져 한 곳이 낚였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던 제가 탐방도 4번이나 가고 인턴십 현장도 잡고 그야말로 놀자입니다. 또 엄미쌤 덕분에 생각을 바꾸니 생활 면에서도 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 놀라웁니다. 전보다 일 처리도 빨라지고 부담감에서 느껴지는 스트레스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1년 반 동안 달고 살았던 무기력한 기운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일이 즐겁다고 생각할 때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학기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새로운 배움으로 가득할 방학 생활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고은이가 친구 맞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따끔한 발표였습니다. 네, 그럼 질문과 코멘트 받겠습니다. 네, 준혁쌤, 마이크 혹시 하나 더 없나요? 그 발표 잘 들었고요. 그 PPT가 굉장히 예쁘네요. 네. 아주 훌륭합니다. 저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그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네요. 그 여러 가지 탐방도 하시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그 발표 중간에 스스로 막 이렇게 잘 안 돼서 혼나기도 하고 자기 비판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이번 학기 살면서 발견된 내 장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나 이런 거 잘하고 나 이런 강점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네. 저는 일단 그거 얇아서 혼나면 바로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엄미 순간 너무 충격을 크게 받아서 후유증이 컸거든요. 그래서 뭐 고칠 점 있다면 그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고치려고 하는 점. 이게 좋은 강점이네요. 빨리 받아들인다는 게 되게 좋은 강점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궁금한 건 뭔가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에 관심이 있고 대체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또 대체의학 분야에서도 마사지나 침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있잖아요. 요 분야들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고은이만의 예를 들어보면 저를 예를 들어보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왜 침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근데 좋더라고요. 내가 왜 대한교육에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 잘 몰랐어요. 그리고 요즘에 학생들이랑 서클하고 이런 게 왜 난 이게 끌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만드는데 제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엉켜있는 걸 자연스럽게 그냥 본래 가진 힘대로 결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에 제가 굉장히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공통점이 있는 거잖아요. 대한교육도 그렇고 침뜸도 그렇고 서클도 그렇고 그런 공통점을 저한테 발견해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보여요. 그 다음 어떻게 내가 다음 스텝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고은이한테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에 끌리는 공통점이 뭔가 고은이만 있을 거거든요. 그거 겨울방학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고은이 지금 생각에 지금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공통점 있어요. 좀 발견돼요. 저는 좀 올드한 거? 되게 그냥 고전적인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도 이북 같은 거 말고 옛날 책 같은 거 읽고 이런 되게 옛날 전통적인 거? 그냥 뭔가 그게 더 끌려요. 더 재밌어 보이고. 오케이. 역사 공부도 좀 관심 가지고 있겠군요. 역사는 별로. 네. 파이팅입니다. 은경아, 내일 몇 시 정도에 도착하시나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서 네, 제가 할게요. 집에 놓고 왔거든요. 네, 고은이가 전화 안 받으시나요? 학기말 발표할 때마다 사실 약간 무거운 얘기들? 무기력함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이번 발표는 엄청나게 삶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발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부터 잘 됐던 것 같진 않거든요. 막 다른 섭외 전화할 때 막 소은이 막 손을 덜덜덜 떨면서 막 전화할 때 옆에 있으라고 저를 붙잡아 놓고 막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일사천리로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어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고은이가 지금 이야기한 성장한 지점들이 고은이한테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낯선 사람 만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는 즐거움을 얻고 이런 과정들. 그래서 꼭 진로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고은이가 엄청나게 이번 학기 성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감사하고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또 고은이는 스킨십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올드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직접적인 어떤 접촉 이런 것들에서 고은이가 애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애정을 받은 만큼 고은이도 마사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돌려주시면 좋겠다. 따뜻한 에너지를 돌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까지 한번 드려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강현쌤 사랑해요. 다음 질문과 코멘트 있으신가요? 하은 언니가 기숙사에서 엄청 부지런해 보이고 할 일도 잘하고 해서 언니 모습을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좀 부지런히 살아보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언니도 막 일을 하기 싫어하고 그랬다는 거에 조금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은이가 저희 방이라서 맨날 밤에 와가지고 뭐 했냐 이러시고 막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서 애가 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 며칠 뒤에 보니까 고은이가 기숙사에 없는 거예요. 분명 내가 없어야 할 시기인데 고은이가 없어가지고 애들 고은이가 없네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진짜 고은이가 할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심이 되기도 했고 괜히 저는 인턴십 안 가가지고 약간 분하게 됐습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호연이? 고은이 이제 부모님 할 때나 이렇게 생활할 때 보면 되게 저희끼리 놀러 갔을 때조차 얘들아 이거 치워야지 얘들아 이제 시간 됐어 가자 이러면 되게 빡빡하고 괴팍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 고은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그냥 어찌 보면 되게 약간 강박증 같은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되게 그럴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자기 할 일 딱딱하고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고은이가 아마 첫 탐방이었나? 그렇게 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시청이들이 다 자극을 받아서 그때 하루만큼은 적어도 하루만큼은 그 탐방 다 가겠다고 열심히 유튜브 앞에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고은이가 십시기한테나 애들한테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맙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되게 좀 저한테 없는 점이 있는 사람들을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고은이가 딱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점들을 고은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보면 옆에서 아 참 뭔가 기특하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2학년 어떻게 보면 1학년 때부터인가 계속 학생회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참 17기들은 고은이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17기 꾸준히 다 도맡아서 해주고 살림꾼 같은 느낌? 약간 소녀 과장 같은 느낌이라서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고 1년 동안 조금 재밌게 앞으로 더 멋있게 살다가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했어요. 발표.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뭐 하나 뗄 데 없이 자소할 데 없이 너무 잘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고맙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알고서 그만큼 했겠지. 1시간, 2시간짜리 일장 연습을 하면서 근데 그게 잘 들으시는 게 들으시고 곱씹고 한번 해봤던 게 되게 멋진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얘기는 우리 또 따로 또 하고 조금 미안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두근두근합니다. 고은이의 성장을 보는 게 두근두근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도 아마 그러실 거고 한데 잘해봅시다. 졸업할 때까지. 네. 일단 고은이랑 2학년 때 도서부를 했잖아요. 도서부를 같이 했는데 제가 그땐 도서부가 비공식 부서여서 수두부랑 같이 경험을 했는데 이제 도서부가 공식 부서가 되고 수두부에는 1학년부터 제가 수두부장 되자 고은이가 도서부장 됐는데 그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도 조금의 미안함을 좀 가지고 있고 2학년 때부터 부장을 맡게 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박원미 선생님의 그 갈굼을 저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도 그 안에 그래도 나름의 따뜻함이 담겨 있으니까 막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고은이가 2학년 때부터 되게 많은 일을 맡아서 되게 수고했고 그 다음에 졸업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이제 고은이도 고은이만의 약간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일에 얽매이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아요? 자는 분들 좀 깨워주세요. 과장님, 이 차도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도 트로트를 봤는데 하기는 좀 미안하긴 한데 그냥 마지막이라서 무슨 말이든 해주고 싶었어요. 어제부터 오늘 밥 먹을 때까지 계속 첫 번째라고 막 벌벌 떨더니 그래서 좀 올라가서 말을 빨리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잘했고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싶었고 가끔씩 고은이가 와서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주무르는 거예요. 저는 아 내가 많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연습을 과정에서 네, 놀랍고 되게 저는 고은이가 처음부터 되게 벽이 없고 스스럼 없는 친구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가끔 들으면 되게 지적이고 다가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처음부터 편했어요. 그냥 처음 온 날 합학하고 나서 계속 말을 걸고 좀 친했더니 금방 안기고 안아주고 와서 막 만지고 그래서 되게 너무 고마웠고 학생회도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칠기에도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학교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과 코멘트 있나요? 없으시면 고은이 소감 듣고 마칠게요. 새끼들이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던 국가 발표를 잘한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간디학교의 빌런 같은 존재죠. 17기 강동아 씨 나와주세요.